안녕하십니까. 이제 랩뷰를 시작하시거나 랩뷰를 사용하고 있는데 좀 더 체계적으로 배우자 하시는 분들께 조금나마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랩뷰 관련된 동영상 강좌를 업로드하고 있는 랩뷰 마스터 유튜브 채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랩뷰 프로그램에서 2D 배열 데이터를 업데이트하는 간단한 실습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해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실습 코드는 네이버 카페를 통해서 업로드하고 있으니 소스 코드가 필요하신 분들은 네이버 카페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구독자분 중에 한 분께서 이제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2차원별 데이터가 있는데요. 이 2차원별 데이터 중에서 특정 부분의 원소값은 바뀌지 않고 또 특정 원소값만 변경을 시키게 운영하고 싶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이 오른쪽 상단의 표에서와 같이 2차원별 데이터가 행이 3개고 열이 6개인 삼행, 6열 2차원별 데이터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녹색 부분으로 체크된 부분은 값이 바뀌지가 않고 녹색으로 표시되지 않은 나머지 부분의 원소값만 어떤 센서 데이터나 아니면 DAQ 보드를 이용을 해서 로깅한 데이터를 표현하고 싶다고 질문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된 기능을 구현하는 코드를 만들기 위해서 간단하게 실습을 진행을 해볼 텐데요. 오늘 실습할 내용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이제 입력으로 인가되는 1D 데이터라고 하는 1차원별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1차원별 데이터는 블록 다이어그램 코드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이제 포르프를 이용해서 랜덤 데이터를 만들 겁니다. 그리고 원소는 문자열 원소를 갖고 있는 1차원별 데이터를 입력으로 인가받을 수 있게 할 거고요. 그리고 출력으로는 그런데 지금 보면은 이거는 인디케이터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즉 블록 다이어그램 코드를 보시게 되면은 포르프를 루프 카운터를 10을 이용을 해서 10번 반복 수행을 하는데 0에서 1 사이에 랜덤 데이터가 나오는데 숫자를 소수점형 문자열로로 하고는 함수를 이용을 해서 숫자형 데이터 타입을 문자열 데이터 타입으로 변화를 해주고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만 표현하도록 이렇게 변화를 해줍니다. 그래서 그때 1차원별 데이터를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인디케이터를 하나 만들어 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관련된 서브 VI의 출력 값에서 인디케이터를 만듭니다. 그런데 이 출력 같은 경우는 2차원별 데이터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관련된 서브 VI 같은 경우는 입력으로는 1차원별 데이터를 인가했을 때 출력으로 2차원별 데이터를 만드는 서브 VI가 되겠는데, 이 관련된 서브 VI를 자세히 살펴보시게 되면은 일단 서브 VI 이름은 서브 업데이트 데이터.vi라고 정의를 했고요. 이 관련된 코드를 보시게 되면은 우선 오른쪽 위에서 표시한 이 2차원별 데이터의 기본 뼈대를 포르프를 이용을 하는데 포르프의 시프트 레지스터의 초기 값으로 선언해 줍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삼행 6열 데이터를 인가를 해줄 겁니다. 그래서 민맥스, 그 다음에 TP01, TP02, TP03, TP04, TP05라고 해서 삼행 6열 데이터를 초기화를 해줄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 1D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내가 값을 업데이트 하고자 하는 위치에 값을 순차적으로 업데이트 하도록 운영할 겁니다. 그래서 이걸 하는 가장 큰 핵심은 뭐냐면 별 부분 대체 함수를 이용을 해서 특정 행과 열 부분의 값을 순차적으로 변경을 해줄 겁니다. 그래서 코드를 보시게 되면은 포르프를 하나 운영할 겁니다. 그래서 이 포르프의 루프 카운트 값은 초기화를 진행하는 이 관련된 2차원별 상수값에 대해서 별 크기 함수를 이용을 해서 이 별 인덱스 함수를 이용을 해서 첫 번째로 행에 해당하는 값을 구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행이 총 3개이기 때문에 이 포르프의 루프 카운트 값으로는 3이라고 하는 값이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열에 해당하는 값을 2를 뺀 값을 다시 포르프의 입력으로 인가해 줄 겁니다. 그래서 이 관련된 값을 이용을 해서 포르프 안에서 어떤 조건을 체크를 할 텐데요. 그리고 하나의 시프트 레지스터를 또 운영할 겁니다. 그래서 이 시프트 레지스터 값은 이제 어떤 용도로 사용을 하냐면 입력으로 인가되는 1D 배열 데이터에 대해서 내가 특정 인덱스에 해당하는 값을 뽑아서 내가 원하는 위치의 값을 업데이트를 해줄 겁니다. 그래서 이때 인덱스 정보를 이 1D 배열 데이터 중에서 어떤 인덱스에 해당하는 값을 내가 뽑아낼 것인가를 설정하기 위한
shift 레지스터를 하나 운영할 겁니다. 그래서 0으로 초기화해 줄 거고요. 그래서 포루프 안에서는 이제 어떻게 운영을 하냐면 화일 루프를 하나 운영할 겁니다. 그래서 이 화일 루프 같은 경우는 우선 화일 루프의 정지 조건을 체크해 보시면 좋겠는데요. 이 화일 루프의 정지 조건 같은 경우는 화일 루프의 루프 반복 터미널 값이 열에 해당하는 값에서 2를 뺀 값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 여기서 2를 뺀 이유는 뭐냐면 이 루프 반복 터미널 값 같은 경우는 0부터 1씩 증가하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이 부분에 2를 더해줘도 되고요. 아니면 지금과 같이 2를 빼줘서 이 두 개 값을 비교하는 거죠. 그래서 열에 해당하는 값보다 자 크거나 같은 경우에는 화일 루프를 정지시킬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포 루프 안에서는 열 원소에 대한 값들에 대해서 다 계속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할 건데요. 자 그리고 화일 루프 안에는 케이스 구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케이스 구조 바깥쪽 케이스 구조의 자 입력 선택자를 보시게 되면은 이 바깥쪽 포 루프의 루프 반복 터미널 값을 자 비교 함수를 이용해서 1보다 크거나 같은지를 체크하는 거죠. 여기서 1보다 크거나 같은지를 체크한 이유는 뭐냐면 첫 번째 행 같은 경우는 값을 원래 초기 값을 그대로 사용을 하면 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 화일 루프 다시 하겠습니다. 포 루프의 루프 반복 터미널 값이 0인 경우에는 관련된 부분, 그러니까 부분 대체, 배열 부분 대체 함수를 굳이 사용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짓 케이스인 다음과 같은 코드가 수행이 돼서 위에 시프트 레지스터 값도 바이패스 시켜주고 이 아래쪽에 시프트 레지스터 값도 바이패스 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만약에 바깥쪽에 포 루프의 루프 반복 터미널 값이 1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면은 첫 번째 행과 두 번째 행과 세 번째 행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참 케이스가 수행이 되는데 참 케이스에서는 이제 어떻게 또 동작하냐면 각각의 행을 보시게 되면 첫 번째 열은 원래 값을 취하고 그 다음 열부터 값을 변경시켜 주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일 루프에서 루프 반복 터미널 값이 0보다 자 0과 같지 않은 경우를 체크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0과 같은 경우에는 원래 값을 그대로 취하시면 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각각의 시프트 레지스터 값을 바이패스 시켜주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0이 아닌 경우에는 이제 배열 부분 대체 함수를 이용해서 이 원소 값을 이제 바꿔줄 겁니다. 그래서 바꿔줄 새로운 원소 값 같은 경우는 1차원 배열 데이터 입력 데이터 중에서 인덱스를 이제 0부터 하나씩 이제 증가시켜 가면서 원소를 뽑아낼 거고요. 그 뽑아낸 값을 배열 부분 대체 함수를 이용해서 행과 여기서 행 같은 경우는 바깥쪽 포 루프의 루프 반복 터미널 값을 연결시켜 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열 부분에 대해서는 화일 루프의 루프 반복 터미널 값을 연결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배열 부분 대체 함수를 이용해서 인덱스를 1씩 증가하면서 각각의 자리를 채워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이 화일 루프의 정지 조건 같은 경우는 루프 반복 터미널 값이 열에 해당하는 값에서 2를 뺀 값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에 정지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특정 행에 대해서 값을 순차적으로 업데이트를 해주고 다 업데이트가 끝난 다음에는 이 화일 루프를 빠져나가게 되겠고요. 빠져나가신 다음에는 다시 포 루프가 수행이 돼서 동일한 동작을 다시 수행을 해서 맥스에 해당하는 값도 다 채우고 나서 그 다음에 화일 루프를 빠져나가고 그리고 포 루프를 빠져나가면서 시프트 레지스터의 출력값을 2D 데이터라고 하는 2차원별 형태의 인디케이터에 업데이트를 해주시면 다음과 같은 코드를 자 얻으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이론이 이 정도로 마치겠고요. 간단하게 실습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탕화면에서 새로 만들기 폴더에 2D 자 배열 데이터 업데이트 하기라고 하겠고요. 자 경로를 복사하신 다음에 자 랩뷰에서 새 VI에서 자 컨트롤 S를 누르시겠고요. 자 경로를 붙여 넣으시고 테스트할 VI 이름도 동일하게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윈도우 탐색기에서 이 관련된 VI를 자 컨트롤 C 컨트롤 V로 복사하시겠고요. 자 서브 VI를 만들 겁니다. 그래서 서브 업데이트 데이터라고 이름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서브 VI를 먼저 구현해 볼 텐데요.
서브 VR 만들 때는 항상 기계적으로 하는 게 있죠. 아이콘을 더블 클릭하신 다음에 아이콘을 드래그해서 자 컨트롤 X로 잘라내시겠고요. 서브 업데이트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프론트 패널에서 자 데이터 컨테이너에서 에라 클러스터 입력과 자 에라 클러스터 출력을 불러오시면 되겠고요. 커넥터 펜은 왼쪽 하단과 자 오른쪽 하단을 연결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블록 다이어그램으로 가서 자 여기에서 이 관련된 코드를 이제 구현해 볼 텐데요. 우선 케이스 구조를 좀 크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구조에서 케이스 구조 하나 불러오시겠고요. 케이스 구조의 입력 선택자로 에라 클러스터 연결해 주도록 하겠고요. 자 에라가 있는 경우에는 자 에라 코드를 그대로 출력으로 내보내 주시고 특별한 동작을 수행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라가 없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입력 에라를 출력으로 내보내 주는데 자 여기에서 이제 코드를 운영을 할 텐데요. 우선 파워포인트 자료에서 이 관련된 내용을 캡처를 해 볼게요. 자 여기서 이 부분을 캡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컨트롤 C 하시겠고요. 자 메모장을 띄우신 다음에 내가 자 잘라내고 싶은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 2차원별 데이터를 잘라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블록 다이어그램에서 붙여넣기를 하겠습니다. 자 랩뷰는 이렇게 주석이라든가 그림을 컨트롤 C, 컨트롤 V를 통해서 쉽게 붙여넣으실 수 있는 장점이 있겠고요. 자 여기에서 이제 코드를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이즈 좀 키우겠고요. 자 구현해야 될 코드를 위쪽으로 좀 배치를 하고 아래쪽에서 구현해 볼 텐데요. 우선 자 케이스 구조를 좀 더 키워 놓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2차원별 데이터로 표현하기 위한 그 어떤 초기 값을 만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배열 카테고리에서 우선 배열 상수를 하나 불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배열의 원소는 문자열 원소를 갖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문자열 상수 값을 넣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2차원별 데이터로 초기화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배열 인덱스 값을 하나 더 보이게 하면은 2차원 배열로 운영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겠고요. 그 다음에 자 원소 크기를 좀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표시하겠고요. 그리고 자리 맞춤은 가운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순서대로 TP01 자 살짝 더 키우도록 할게요. 자 다음은 자 TP02 TP03 TP04 자 TP05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min 다음은 max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3행6열 데이터로 자 초기화를 해줄 겁니다. 그리고 포르프를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구조에서 자 포르프를 하나 크게 만들겠고요. 그리고 포르프의 루프 카운트 값을 선언하기 위해서 이제 저는 어떻게 할 거냐면은 이 관련된 상수의 2차원별 데이터 크기를 얻을 겁니다. 그래서 배열 카테고리에서 별 크기 함수를 이용해서 자 정보를 얻으시겠고요. 행과 열의 크기 정보를 얻으실 테고 자 이 상태에서 자 바깥쪽 포르프 같은 경우는 이제 행의 개수만큼을 반복 수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배열 인덱스 함수를 이용해서 자 여기에 입력으로 인가해 주시겠고 자 각각의 원소를 뽑아내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하시게 되면은 자 포르프의 루프 카운트 값은 행의 개수만큼을 반복 수행을 하게 운영할 거고요. 다음으로는 열의 개수에서 2를 뺀 값을 포르프의 입력으로 인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감수 함수를 이용해서 자 열에 해당하는 값을 2를 빼서 포르프의 입력으로 인가해 주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 shift 레지스터를 두 개를 운영할 겁니다. 하나의 shift 레지스터 같은 경우는 출력 데이터를 만들기 위한 shift 레지스터가 되겠고요. 또 하나의 shift 레지스터 같은 경우는 입력으로 인가한 1차원별 데이터에서
내가 출력으로 뽑아내고자 하는 인덱스 값을 설정하기 위한 시프트 레지스터를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너무 크기 때문에 사이즈를 살짝 줄일게요. 이거를 좀 위로 올리시겠고요. 자, 그래서 위에 시프트 레지스터의 값을 다음 값으로 초기화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아래쪽 시프트 레지스터 값 같은 경우는 정수형 원소를 갖고 있는 값으로 초기화를 해줄 겁니다. 그래서 0으로 초기화를 해주겠고요. 그리고 이 부분을 하나 복사하신 다음에 여기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시겠고요. 데이터 처리해서 배열을 지우시겠고, 여기에서 다음과 같이 배열 인덱스 디스플레이 값을 하나만 표시하게 되면 1차원 배열 데이터로 표현하실 수가 있게 되겠고요. 이 부분을 컨트롤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라벨을 1D 데이터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1차원 배열 데이터를 포르프의 입력으로 인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겠고요. 포르프 안에서는 이제 각각의 열에 해당하는 원소 값을 다 확인을 해서 값을 1차원 배열 데이터 값을 이제 업데이트 해주기 위해서 안에서는 화일 루프를 하나 운영할 거고요. 그리고 화일 루프의 정지 조건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일 루프를 정지하기 위한 조건을 먼저 살펴볼 텐데, 그리고 이제 이 화일 루프에서도 시프트 레지스터를 동일하게 운영할 거고요. 그 값의 초기 값은 다음 값으로 선호해 주시겠고요. 그리고 화일 루프의 루프 반복 터미널 값과 그 다음에 열에 해당하는 값에서 1을 뺀 값을 크기를 비교할 겁니다. 그래서 비교 카테고리에서 크거나 같은 함수를 이용해서 화일 루프의 루프 반복 터미널 값이 열에 해당하는 값에서 1 뺀 값과 크거나 같은 경우에 화일 루프를 정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즉 열의 원소 개수만큼을 확인하고 정지하겠다는 의미가 되겠죠. 이렇게 하시겠고요. 그리고 화일 루프 안에서 케이스 구조를 하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케이스 구조를 하나 불러오시겠고요. 케이스 구조의 입력 선택자로는 어떤 값을 사용하실 거냐면 바깥쪽 포르프의 루프 반복 터미널 값과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비교 함수를 이용을 할 텐데요. 관련된 값을 입력으로 인가해 주시겠고, 이 값을 1과 크거나 같은지 체크할 겁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첫 번째 행 같은 경우는 원래 원소 값을 그대로 취해야 되기 때문에 그 조건을 체크하기 위해서 이 값을 케이스 구조의 입력 선택자로 연결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냥 shift register 값을 바이패스 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입력으로 값을 인가해 주고 출력으로 다음과 같이 연결시켜 주시면 되겠고요. 아래쪽 shift register도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화일 루프에서 시프트 레지스터를 동일하게 사용을 할 거고요. 이렇게 해서 바이패스를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만약에 바깥쪽 포르프가 루프 반복 터미널 값이 안쪽 화일 루프에서 비교를 했을 때 1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를 만족하는 경우에는 이제 각각의 열의 값을 모니터링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또 어떻게 할 거냐면은 이 화일 루프의 루프 반복 터미널 값을 케이스 구조의 입력으로 인가를 해주도록 하겠고요. 여기에서 비교 카테고리에서 0과 같지 않음이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연결해 주신 다음에 이 케이스 구조 안에서도 케이스 구조를 한번 또 이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어떻게 할 거냐면은 각각의 이제 하나의 행에서 이 열 방향으로 값을 이제 업데이트를 해주는데, 첫 번째 열 같은 경우는 원래 값을 그대로 취해야 되기 때문에 0인 경우에는 이때는 아무 동작도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입력 값을 바이패스 시켜 주시면 되겠고요. 인덱스 값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덱스에 해당하는 이 shift register 값도 바이패스 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조건을 0이 아닌 경우를 만족하는 경우에는 이제 1차원 배열 데이터, 그런데 여기서 이 1차원 배열 데이터에 대해서는 포르프의 입력으로 인가하시게 되면은
오토 인덱싱 기능이 기본적으로 활성화가 되는데요. 이 부분을 자, 비활성화를 시키겠고요. 그래서 이 1차원별 데이터를 그대로 케이스 구조의 입력으로 인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할 거냐면은 별 인덱스 함수를 이용해서 각각의 순차적으로 인덱스에 해당하는 원소 값을 뽑아낼 겁니다. 그래서 자, 다음과 같이 이 아래쪽 shift 레지스트 값을 자, 배열 인덱스 함수의 인덱스 값으로 연결시켜 주도록 하겠고요. 자, 그런 다음에는 이 관련된 값은 자, 2를 증가시켜 주는 거죠. 그래서 증가 함수를 이용해서 2를 증가시켜서 다시 shift 레지스터에 업데이트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렇게 새롭게 얻은 값을 배열 부분 대체 함수를 이용해서 자, 값을 변경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배열 부분 대체 함수를 하나 불러오시겠고요. 라벨 보이게 하겠습니다. 입력으로는 자, 배열 데이터 인가해 주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 행과 열 정보를 인가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행 같은 경우는 바깥쪽 포루프에 해당하는 값을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자, 이 값을 바깥쪽 포루프의 루프 카운트 값을 행에 연결시켜 주도록 하겠고요. 자, 열에 해당하는 값은 이 부분을 취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while 루프의 루프 반복 터미널 값을 열에 인가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픽 기반 언어이기 때문에 와이어링을 자, 수평 또는 수직으로 얼라인을 맞춰주시면 되겠고요. 전체적으로 코드 사이즈를 좀 최적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새 원소 값은 배열 인덱스 함수의 값을 연결시켜 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자, 배열 부분 대체 함수를 이용해서 특정 행과 열에 해당하는 원소 값을 자, 변경을 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겠고, 코드 사이즈를 좀 최적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깥쪽 케이스 구조 사이즈 줄이겠고요. 그 다음에 화일 루프 사이즈를 좀 줄이겠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포루프 출력에서 자, 인디케이터를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도 사이즈를 좀 줄일게요. 자, 이렇게 하시겠고, 전체적으로 아래쪽으로 좀 내리겠고요. 자, 포루프의 출력 터미널에서 인디케이터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D 데이터라고 하겠습니다. 2D 데이터라고 하겠고요.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 서브 VI 코드, 블록 다이그램 코드는 다 완성이 됐고, 자, 프론트 패널에 자,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론트 패널로 가신 다음에 입력으로는 1D 자, 배열 데이터를 인가해 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출력으로는 2D 데이터가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보기 편하게 구성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즈를 살짝 줄이겠고요. 자, 이렇게 하고 행을 4개를 보이게 해볼까요? 자, 커넥터 펜을 우측 상단을 연결하고 자, 왼쪽 상단을 1D 데이터를 연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D 데이터도 원소 값이 총 10개가 보여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한 상태에서 우선 그냥 한번 실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D 데이터가 원소가 하나도 없는 상태인데요. 자, 실행을 하시더라도 첫 번째 행에 해당하는 데이터와 그 다음에 첫 번째 열에 해당하는 값은 고정값으로 표시가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원소 값들은 지금 입력 값이 없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다 빈 원소로 표시가 됐고요. 예를 들어서 값을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4, 5, 6, 7, 8, 9, 자, 10까지 넣어 볼게요. 이렇게 하고 한번 실행을 해 볼게요. 자, 그러면은 순차적으로 값이 자, 업데이트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자리 맞춤은 가운데로 하겠고요.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 뭐 서브 VI 코드가 정상적으로 동작하는 걸 확인했고요. 자, 메인 VI를 마저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인 VI에서는 자, 메인 VI 코드는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우선 서브 VI를 하나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브 업데이트 데이터 불러오도록 하겠고요. 자, 테스트를 진행하기 위해서 자, 포르프를 이용해서 자, 루프 카운트 값은 10으로 하드 코딩을 하겠고요. 그 다음에 숫자한 카테고리에서 자, 난수 함수를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벨 보이게 하겠고요.
그래서 이 관련된 값을 자 포루프의 출력으로 연결시켜 주시게 되면은 오토 인덱싱 기능이 활성화돼서 1차원별 데이터가 출력으로 나오게 되어 있고요. 자, 관련된 값을 저는 문자열 원소를 갖고 있는 1차원별 데이터로 변환하기 위해서 문자열 카테고리에서 자 숫자 문자열 변환에 가보시게 되면은 숫자를 소수점형 문자열로 라고 하는 자 함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함수를 불러오도록 하겠고요. 입력으로 자 숫자를 연결시켜 주도록 하겠고요. 다음으로는 정밀도는 디폴트로는 6, 즉 소수점 6자짜리 표현하기 위한 건데요. 저는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만 표현하도록 하겠고요. 이렇게 나온 문자열 원소를 갖고 있는 1차원별 데이터를 서브 VI 입력으로 인가를 해주도록 하겠고요. 자, 이렇게 했을 때 출력으로 그리고 자 여기에서 자 출력에서 인디케이터를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입력 부분에서도 이거는 이렇게 해볼까요? 이 서브 VI에서 이 부분을 자 복사하신 다음에 자 메인 VI에서 자 컨트롤 V로 붙여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겠습니다.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메인 VI의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다 완성이 됐고, 자 블럭 다이그램에서 1D 데이터를 연결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인디케이터로 바꿀게요. 인디케이터로 변경하신 다음에 입력값을 연결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 코드가 다 완성이 됐고요. 한번 동작이 잘 되는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요없는 것들은 보이지 않도록 하겠고요. 자 컨트롤 팔레트도 닫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행하시게 되면은 자 1차원별 데이터의 원소값이 순차적으로 이 네모 이 부분에 자 값이 순차적으로 업데이트 되게 동작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실행을 할 때마다 업데이트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자 레뷰 프로그램을 이용을 해서 2차원별 데이터를 업데이트를 할 때 특정 위치의 원소값은 고정을 시키고 나머지 위치의 원소값들을 어떤 입력으로 인가한 1차원별 데이터의 원소를 순차적으로 반영을 하도록 하는 간단한 실습을 이제 배열 부분 대체 함수를 이용해서 구현을 해 보았습니다. 이번 강좌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